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금 난립니다. 아마 이 시점에 삼겹살 하시는 분들 근심이 굉장히 크실 텐데요. 꼭 이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백TV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는 거지? 라고 느껴지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특히 장사하시는 분,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런 일이 나에게 닥쳤을 때 되게 극복하기가 힘듭니다. 멘탈이 완전 붕괴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20대 초반에 제일 처음 했던 장사가 초밥집이었어요. 초밥을 테이크아웃 하는 초밥 전문점. 겨울에 장사를 시작을 했는데 첫 장사가 정말 운이 좋아가지고 장사가 정말 잘 됐거든요. 굉장히 작은 5평짜리 매장에서 한 달에 한 600만원, 700만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장사치고는 꽤 잘 버는 수입이었어요. 왜냐면 평수가 5평밖에 되질 않았고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었거든요. 장사가 굉장히 잘 된 시기였는데 6월 말쯤이었습니다. 한 번은 우리 집에 자주 밥을 먹으러 오던 대학 동기 친구가 우리 매장 앞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운재 너 왜 안 먹고 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를 보더니 아 형 오늘은 조금 먹기가 다음에 먹을게요 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거의 매일같이 우리 집에서 밥을 먹던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날에도 안 오길래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야, 너 이 새끼 왜 안 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 형, 사실은 지금은 그거 먹기가 좀 힘들어요. 왜? 그거 있잖아요. 아, 그거 뭐 얘기해봐. 아, 지금 수산물 같은 거 조심해라던데. 제가 알고 봤더니 장사만 하느라고 지금 어떤 사태가 일어났는지를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신문을 좀 봤더니 우리나라에 비브리오 폐혈증이라는 게 유행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비브리오 폐혈증이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수산물 중에서 조개류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잘못 먹으면 심각한 식중독에 걸린다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런 기사가 거의 며칠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였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서 목숨을 잃었다더라 이런 것까지 뉴스에 나와 있으니 먹을 사람이 당연히 아무도 없겠죠. 매출이 뚝뚝 떨어지는데 거의 3분의 1? 3분의 1 정도 드시는 분들도 마음이 고마울 정도로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판매를 하고 있는 스시 메뉴 중에 조개 메뉴가 한 너댓 가지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때 제 기분이 얼마나 절망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아니 나 장사 시작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갑자기 내가 듣도 보도 못한 비브리오 폐혈증이라니 그 생각을 하면서 아 나는 정말 지지리도 운이 없구나 이렇게 첫 장사를 접어야 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 3주 정도 지났을까요? 다시 매출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한 달쯤 되니까 예전 매출 그대로를 회복을 하더라고요. 비브리오 폐혈증이라는 건 또 어느샌가 뉴스에서 사라졌고 사람들은 그 공포심에서 많이 벗어나더라고요. 너무 힘든 시기를 지나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비브리오 폐혈증이라는 건 지금은 조용해졌지만 언제 다시 또 터질지 모르는 굉장히 무서운 병이잖아요. 저는 제 신세를 되게 한탄하면서 계속 불안불안한 마음으로 장사를 계속 진행을 해 나갔어요. 그러다가 친한 형님을 만났어요. 친한 형님한테 제 사정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신세 한탄을 막 한 거죠.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냐. 다른 장사를 했으면은 아무 문제 없었을. 하필이면 초밥 장사를 해가지고 비브리오 폐혈증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타격을 입어야 되고 앞으로도 이런 위기가 안 오라는 법이 없는데 내가 왜 이런 걸 선택을 했을까. 막 신세 한탄을 하는데요. 그 형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그럼 너는 만약에 이 초밥 장사를 안 했다 그러면 뭘 하려고? 뭐 삼겹살도 있고 뭐 치킨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형이 야, 너 작년에 다이옥신 사건 기억 안 나? 아, 다이옥신. 돼지고기에서 검출됐다는 다이옥신. 그때 삼겹살집 완전 초상집 됐거든요. 아, 맞네, 맞네. 삼겹살집은 안 해야 되겠다. 그러면 치킨집 있잖아, 치킨집. 야, 치킨집에 조류독 감은 거 몰라? 그럼 소고기집은? 광우병 있잖아. 생각해보니까 어느 업종에도 위기는 다 한 번씩은 오더라고요. 내가 한 번 걸렸을 때 나만 운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어떤 장사가 되었건 어떤 만두 파동이라든지 계란 파동이라든지
비브리오라든지 여러 가지 식품에 대한 위기는 한 번씩은 다 오더라고요. 그걸 미리 예측하고 피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조류 독감 같은 경우는 거의 매년 오죠. 그래서 저는 내가 이 비브리오 폐울증이라는 게 정말 운이 없어서 이 시기에 장사를 한 게 아니라 뭐 언젠가는 한 번쯤은 오는 거고, 어쩌면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오는 건가 보다라는 걸 알게 됐죠. 그러면서 내가 사업을 할 때마다 오는 어떤 위기가 있을 때는 사실 자책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내가 운이 나쁘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생기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시간이 거의 해결을 해줘요. 유행하는 병이라든지 식품에 대한 파동들은 그 문제점이 다 해결이 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이 되고 또 사람들 기억 속에도 잊혀지고, 문제는 그런 문제가 닥쳤을 때 내가 얼마나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가, 멘탈을 강하게 유지를 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지, 위기가 나한테 온 거에 대한 원망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오는 거니까요. 오히려 그런 위기가 왔을 때 내가 한 박자 빠르게 대응을 하고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더 유리하죠. 어떤 치킨 브랜드의 회장님은 조류 독감이 왔을 때 조류 독감이 걸리는 사람이 생긴다면 1억을 보상하겠다라고 하는 신문 광고를 냈죠. 오히려 그게 큰 마케팅 효과를 만들어 가지고 그 치킨에 대한 신뢰도가 더 올라가고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치킨 브랜드는 업계 1등이 되었죠.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라는 말이 바로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걱정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시겠지만 분명히 이 또한 지나갈 테고, 고객에게 안심할 수 있는 새로운 마케팅 기법을 고민할 수 있을 겁니다.